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백선기입니다. 엊그제 신문에 한 기사가 제 눈을 붙잡았는데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 54위에 빅뱅의 이름이 올라가 있더군요. 4,400만 달러, 우리 돈 505억 원을 벌어서 세계적인 스타 마룬5를 제쳤다는군요. K-팝 문화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문화란 이처럼 엄청난 부를 가져오지만 한 사회를 그리고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문화 공연으로 창신동이라는 동네 변화를 몰고 있는 아트브릿지 신현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신현길입니다. 예, 그 창신동이 요즘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 아트브릿지가 창신동에는 왜 간 거죠? 이야기가 좀 깁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 아픈 기억이요. 예, 저희 좋아합니다. 아픈 기억. 저희가 이제 2012년도에 네. 서울시 고궁 뮤지컬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해 야외 공연으로 한 달간 했는데 태풍이 세 번 오면서 예. 공연이 망했죠. 네. 네. 그때 저희가 그해 공연이 이제 망하고 나서 음. 쓸쓸한 마음으로 창신동을 들어갔었는데요. 네. 처음 갔었는데 왠지 그 창신동이 주는 묘한 위로감, 힐링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네. 가끔 오신 분들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창신동에 발을 딱 딛는 순간 묘한 그 울림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주민들과 더불어서 이제 뭐든지 도서관을 같이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창신동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내가 왜 연극을 처음 시작했던가라는 첫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네. 전 연극을 통해서 이제 좀 우리 사회 지금 살고 있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좀 나은 사회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내가 처음 먹었던 마음들을 창신동에서 잘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뭐든지 예술학교라고 해서 그걸 창신동에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사무실, 연습실 다 옮기게 됐죠. 네. 그 창신동에 근데 왜 가셨어요? 그 망하고 나서? 당시 이제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걸 창신동에서 했어야 됐는데 네. 이제 미루고 있다가 네. 이제 그해 가을 10월달에 창신동에 이제 가게 된 거죠. 네. 그 정말 갔는데 그 꼭대기와 낙산 자락을 올라가는 그 꼭대기와 네. 그리고 그 경사길에 좁은 집들과 봉제 공장들과 네. 오토바이들 네. 그리고 그 사이를 뛰어다니는 아이들 네. 보면서 여기서 내가 연극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좀 순간 확 들어왔어요. 좀 이해하기 좀 힘든데 그 무슨 오토바이하고 봉제 공장이 있다고 그런 느낌이 확 왔을까요? 이제 연극을 통해서 네. 나만 힐링하고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라 네. 주민들과 같이 얻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창신동을 보면 낙산을 경계로 해서 네. 이쪽은 대학로예요. 네. 하루에 연극이 100편 이상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창신동이에요. 네. 평생 사시면서 연극을 보신 분이 없으세요. 그래요? 네. 근데 이런 정말 직선거리로 100m 이내의 지역인데 네. 물론 산이 하나 있지만 예. 네. 하지만 그런 문화적 격차를 네. 해소해보고 싶었어요. 네. 문화적 격차를 내가 들어가서 한번 시도해보리라. 격차에서 시도해보리라는 마음이 그때 뭉게뭉게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창신동 사람들이
그 대학로하고 아주 근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전혀 어떤 그 문화적인 향유를 네. 누릴 수 없는 예 그러면 그 누릴 수 없는 이유는 뭐였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장시간 노동이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누려보지 못했기 못했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그래서 연극을 네, 이분들 대학로 가서 보는 것도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대학로의 연극을 창신으로 가져와서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 아이들과 그리고 자기의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자기 아버지들이 이제 연극을 직접 해보는 걸 보면은 네. 하는 걸 보면은 네. 주민들이 바뀌어 나갈 거라 생각했고 그런 계획 속에서 이제 어린이 연극, 주부 연극 그리고 또 이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이제 연극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었어요 주민들이랑. 네. 그게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바뀌어 나가고 연극이란 게 정말 가까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었던 계기를 제가 나름 제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도서관을 거기서 시작한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 뭐든지 도서관이 시작이었죠. 네, 뭐든지 도서관을 이제 주민들과 같이 만들면서 또 도서관에서 이제 책도 모아야 되죠. 그리고 또 도서관이 그냥 책만 있다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조선 배우학교라는 이제 연극 교실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조선 배우학교가 어떤 곳이냐면은 1925년도에 네,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배우 양성소인 조선 배우학교가 있었다라는 네,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게 창신동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절에는 1925년도 그 시절에는 창신동이 오히려 핫한 동네였던 거죠. 문화적으로 네, 따지고 보면 백남준 선생님 비디오 네. 아티스트 그리고 네. 화가 박수근 네,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도 이제 종로 6가와 동대문 이쪽에서 많이 시작했어요. 네, 당시 핫한 지역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해방과 전쟁을 겪으면서 창신동이 달동네로 네, 그리고 이제 봉제공장 밀집 지역으로 네, 변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예전에 그런 문화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그냥 봉제 미식만 돌리고 네, 일만 열심히 하는 지역이 됐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이제 일깨워 드리고 싶었고 네. 그리고 같이 찾아가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극 교실 이름을 조선 배우학교라고 지었고 그쪽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조선 배우학교 참여를 하니까 네, 부모들도 따라서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애들 거 한 걸 보러 그렇죠. 왔다가 그럼 이제 부모님들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네, 바뀐다는 게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 손을 잡고 이제 연극을 보러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동네가 이렇게 지금처럼 일만 하는 동네가 아니라 같이 네. 문화도 누릴 수 있는 동네였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도 좀 살고 싶은 동네구나라는 느끼는 거죠. 네, 지금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좀 이렇게 문화 소외 지역에서 중요한 것은 네. 좀 아이들과 주민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는 예, 겁니다. 그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화를 통해서 지역의 역사를 알고 또 내 가치의 소중함을 안다면은 네. 그것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네, 그 자존감이 높아야 또 자신감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오히려 도시 재생 지역이나 이런 문화 소외 지역에서 문화 활동은 정말 중요한 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조선 배우학교 말고 뭐 책 읽어주는 선비, 정기수? 마음껏 그리는 핑거 네. 이런 건 어떤 거예요? 활동이요? 정기수는 이제 지역의 조선 시대에 이제 아마 동대문 밖에 살았던 네, 노인이 이제 네, 종로를 다니면서 책을 읽어주는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신동에서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있거든요. 창신동에 네. 창신동 지역아동센터와 주민들에게 좀 책을 좀 재미있게 읽어주자라는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뭐든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주지 말고 네. 좀 배우들이 네. 좀 재미있게 읽어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배우들이 이제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기 시작하니까 그다음에 동네 어머니 몇 분들이 또 다시 배우들이 그걸 보고 네. 또 책을 또 재미있게 읽어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의 세미나가 좀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정기수라고 해서 작은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시작했지만 이제 엄마들이 바뀌는 이제 변화의 계기가 되었고요. 네. 마음껏 그린 핑거는
이제 지역 어머니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했더니 또 지역 아동센터 교사분들 조사를 해봤더니 네. 아이들의 문자 해독력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인 아이들 만나보고. 네네. 그러니까 문자 해독 왜냐 부모가 좀 무관심한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일하시느라고. 네. 그럼 문자 해독력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라고 요청하셨어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림책을 읽어주고 네. 그림책에 맞는 네. 원예 예. 뭐 가령 이제 오늘은 뭐 그림책을 읽고 이 그림책 내용에 맞게 호야라는 식물들을 네. 심어보는 작업 네.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문자 해독력도 높아지고 원예 식물을 만짐으로써 좀 뭐랄까 마음의 힐링도 되고 네. 좀 차분해지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맞아떨어져서 네. 아주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죠. 아, 계속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창신동에서 하지 않고 네. 서대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에서 왜 어떻게 옮기시게 됐어요? 이게 창신동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해가지고 네. 또 강사분이 바쁘셔가지고 예. 이제 서대문으로 좀. 예. 서대문 어디요? 서대문은 지금 서대문 문화회관 쪽에서 네. 이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할 예정이군요. 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뭐 조선 배우학교 책 읽어주는 선비, 마음껏 그림 핀 거 이런 거 하시려면은 비용이 드시는데 어디서 이런 거를 하시나요? 이제 공공기금에서 많이 받아왔어요. 네. 제가 이제 뭐 중부교육청이라든지 그리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든지 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네. 이런 데서 이제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네. 이렇게 공모에 신청을 해서 아. 받아와서 같이 한 거죠 지역 네. 주민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런 공모 사업이 없을 때는 저희가 자원봉사로 배우들 꾸려서 네. 하기도 하고요. 아, 자원봉사. 네. 혹시 이 역사 이런 연극을나 이런 걸 하는 수익금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니까요. 네. 예, 그걸 가지고 뭐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닌가요? 많이 들어갔죠. 당연히 저희가 네. 이제 박물관 살아있다라든지 소년예술인 무장을 꿈꾸다 이런 공연들이 지방을 다니면 그래도 네. 나름 봅니다. 네.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창신동에 이제 투입을 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연극을 보게 하는 것이라든지 아이들 연극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시 투입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창신 마을 넷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러면은 창신 마을 넷에는 어떤 분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을 같이 합니까? 창신동에 이제 여러 복지 단체, 네. 문화예술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단체들 모아서 창신 마을넷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마을넷에서는 창신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라든지 지역 뭐 복지 활동이라든지 대한 현안들에 대한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고 있고요. 네. 작년부터 이제 제가 꼭대기 장터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 창신 마을넷에서 이제 창신동 주민들과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그게 장터요. 네. 그리고 이제 작은 마을 축제를 할 수 있게 여기서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뭐 이제 악기를 배우잖아요. 네. 그리고 춤도 배우잖아요. 네. 청소년들 밴드도 있어요. 밴드도 네. 있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또 공연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작은 마을의 작은 예술 축제이자 장터인 꼭대기 장터가 이제 만들게 되었고요. 네. 작년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는 주로 이런 그냥 뭐 축제 형식인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장터 형태죠. 장터 형태. 네, 장터 형태인데 장터 중간에 무대가 있어요. 네. 그 무대에서 네. 마을 주민들 중에서 예. 이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솜씨를 사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있고 또 이제 가끔 저희가 전문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네. 그분들이 또 공연을 할 수 있게 네. 장을 마련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보시고 또 그 주민이 많이 모인 만큼 또 물건들을 사주시고 네. 그런 것들이 아주 의미가 있게 네. 쓰이고 있죠. 예. 그러면은 들어가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어떤 그 이야기들을 합니까? 그런 활동에 대해서 아트브릿지 활동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한 가지 시선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아트브릿지에 들어와서 마을이 살기 좋아졌고 그리고 또 살고 싶은 동네가 되었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특히 젊은 엄마들 위주로 해서 많이 있고요. 네. 이제 가끔 이제 이게 제가 도시재생이 창신동에서 네. 진행이 되면서 물론 저희는 그 전에 들어왔지만 네. 이후에 도시재생이 진행되면서 임대료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료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좀 문화예술 단체들이 들어와서 괜히 임대료가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올려놓는다. 걱정들이 좀 있으시죠. 네. 그래서 얼마나 뭐 올랐어요? 사실 말씀드리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뭐 일괄적으로 말하긴 그렇겠죠. 네. 예. 많이 오른 지역과 많이 오른 지역. 그냥 일반적인 지역이 네. 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음. 뭐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적습니다. 뭐 5만 원, 10만 원 올랐는데요. 네. 많이 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이제 1년새 뭐 1억씩 오르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도시 재생에 있어서 아주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대부분이 임대분들이 많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도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재생을 할 때 네. 예술가가 무조건 들어가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네.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주민들과 더불어서 이제 오히려 지역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서서히 이제 좀 미리 이제 사전에 협약을 맺고 준비를 하고 네.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살리는데 도구로서 문화가 참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아주.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문화가 보통 할 수 있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역이 재개발되고 문화 없이 그냥 재개발되고 이렇게 재생을 하면 네. 주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네. 보통 아시다시피 뭐 마을 이제 토론회나 네.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토론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설명회 하면 네, 주민 막 설명.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죠. 예. 그런데 이제 문화가 있으면은 그런 싸우고 갈라진 주민들의 마음을 네. 이어주는 거죠. 네. 주민들이 오히려 모여서 예. 문화가 있으면은 음. 쉽게 모이잖아요. 오늘 노래자랑해. 아니 누구 나와서 연극을 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모여서 보면서 이제 그런 연극을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오히려 이제 같이 좀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간다고 그럴까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마음을 오히려 이어주고 분열된 마음들을 다시 이제 접합시켜주는 네. 역할을 하죠. 예. 우리나라가 좀 이 지역 재생이나 네. 또 이제 재개발의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끼리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싸우고 뭐 서로 막 갈라져서 오래된 마을 공동체가 이제 막 서로 왼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마음들, 상처난 마음들을 이어주는 게 바로 문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로 지역이 되살아나려면은요. 그 어떤 요소들이 꼭 그 필요하다고 보나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이제 지역을 사랑하는 네. 예술가도 필요하고 네. 또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적극적인 분들도 필요하시죠. 네. 그리고 지역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청소년과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는 이렇게 마을을 볼 때 너무 어른들 위주로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청소년들과 아이들 위주로 보게 되면은 마을이 더 자세히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살기 좋은 마을,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은 자연스럽게 살기 좋은 마을이 돼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말씀하신 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또 마을에 맞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어떤 거예요? 청소년의 눈높이에 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선호하는 게 밴드랑 네. 댄스 동아리죠. 네. 그런 댄스 동아리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그게 바로 꼭대기 장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자기들이 배우고 동아리 활동과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이제 뭐 가령 오케스트라에서 음악을 배우고 아니면 연극을 배웠다면 그 발표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장소가 바로 저희는 꼭대기 장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게 만들어서 이제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장터에서 뭐 작은 축제에 모여서 같이 이제 보고 격려해주고 또 그걸 계기로 또 다시 또 준비를 하고요. 네, 다시 네. 또 연습을 하고 그 다음 단계 연습을 하고 네. 이런 과정들이 아주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되게 네. 좋았고요. 뭐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장터나 이런 데서 이제 모은 돈을 가지고 네. 자기들이 필요한 세미나를 한다든지 네. 책을 산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 여행을 기획했어요. 아, 졸업 여행을요. 네. 예. 우리 졸업 여행 갈 돈이 좀 부족하니까 말 장터 가서 우리가 밴드 활동도 하고 그리고 밴드와 더불어서 옆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 청소년 이렇게 놀이 체험 같은 것도 진행하고 네. 물건도 팔고 네. 그 돈을 모아서 졸업 여행에 보태자. 네. 실제 그렇게 되었어요.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갔어요, 그럼요? 이게 올해 2월달에 갔죠. 올해 2월달에 졸업을 그러니까 앞두고 저기 고등학생이요? 아니면은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이요. 친구네라는 청소년 지역센터가 있어요. 친구네라고 해서 친구네. 예. 청소년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네. 그쪽에서 아이들이 이제 꼭대기 장터에 참여해서 자기 끼를 보여주고 또 자기들이 장사를 해서 네.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졸업 여행을 간 거죠. 네. 그 장터가 잘 되는 모양입니다. 뭐 많이 팔리나요, 서로? 이제 품목에 따라 다르죠. 네. 잘 팔리는 품목이 있고요. 예. 조금 안 되는 품목이 있고. 주로 어떻게 잘 팔리나요? 장난감 잘 팔려요, 의외로. 장난감이요. 네. 애들이 그냥 많은가요, 창신동이? 네네. 창신동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놀 친구는 많으나 네. 놀 곳이 없는. 장소가 없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이렇게 판자촌으로 딱딱딱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공원 시설이나 네. 놀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사람은 많이 사니까 음. 친구들은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창신동 표현하는 그 말을 보고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든지 예술학교라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쪽에 와서 좀 지나가다가 들을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 애들이 배우로 하는 거는 몇 명쯤 참여했어요? 지금 따지면 연 20명 정도인데요. 네. 매년 20명 정도 되니까 지금까지 거쳐간 애들로 따지면 한 80명 정도 되지 않나 네. 그럼 싶습니다. 걔네들은 공연을 그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종로 구민회관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창신동 근처에 이제 메리어트 호텔 동대문이 있는데 네. 창선당이라고 해서 네. 공연장이 작게 있어요. 네. 그- 호텔 안에요? 네네. 네. 그거는 이제 호텔이 종로구청 기탁한 거라서 좀 공공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지원을 받아서 이제 네. 그런 데서 공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네. 그 원래 아트브릿지는 종로 쪽에 있지 않았나요? 그럼 그게 다 대학로에 옮겨온 있었죠. 대학로에 네, 이제 네. 옮겨온 건가요? 아니면은 대학로에 있던 시설들을 네. 저희 뭐 연습실, 뭐 소품실, 뭐 저희 사무실 다 창신동으로 옮겼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어떤 그 연극이나 이런 걸 하려면 뭐 소품 같은 것도 필요하고 네네. 할 텐데요. 네. 예. 그런 거를 그 봉제 이런 네. 공장 그분들한테 맡겨서 일자리를 뭐 창출한다든가 뭐 그런 또 일자리 창출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일감을 만든 거죠. 일감을 만들어 이제 드리는. 저희가 보통 대학로에 있으면은 음. 이제 같은 연극인들끼리 일하기 마련인데 제가 네. 창신동으로 오면서 네. 창신동은 봉제 지역 아닙니까? 예. 봉제의 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 의상도 만들고 네. 또 뭐 가령 저희가 아시아 문화 연극 몽골편을 하면은 예. 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 말 숲을 만들 때 이제 네. 그분들이 직접 같이 아이들을 같이 만들어 주시고 네. 그리고 뭐 가령 이제 게르 텐트를 네. 만들 때 음. 그게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마을 분들이 봉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도와주시고 하면서 예. 소품 의상을 이제 주민들과 더불어서 이제 네. 만들고 개발한 사례들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지역에 조금이나마 경제 도움이 된 발전에 좀 도움이 네, 도움이 된 되겠네요. 거죠. 지역 경제예요. 예. 그 낯선 곳에 가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시다 보면요. 힘들지 않나요? 어떻게? 힘든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새로운 기쁨을 얻을 때도 있죠. 이제 네. 그분들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음. 네, 이제 느끼는 기쁨들이 있죠. 이제 예전에는 연예인 잡지만 보시던 엄마들이 네. 이제는 뭐 시집도 읽으시고 네. 연극도 보러 연극도 다니시고 보러 이렇게 다니시고. 바뀌는 것들
꿈이 바뀌고 또 예전에 자신감 없던 아이가 네. 이제 공연 연극의 주인공을 하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네. 이제 오히려 이제 친구들을 너무 또 억압하는 이제 예. 반대의 경우가 생기기도 네. 하고 이제 예. 이렇게 이게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조금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되게 네.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꼭대기 장터라든지 아니면 도시 재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로 다시 새롭게 피어나고 그 속에서 주민들이 다시 이제 단합을 하고 뭐랄까 저는 이게 그런 걸 보면서 또 이제 저희 사무실에 있으면 네. 동네 주민분들이나 아이들이 불쑥불쑥 들어와요. 그냥요? 네네. 지나가다 둥치 아저씨 제 별명이 동네 둥치거든요. 둥치요? 네, 둥치. 예, 무슨 뜻이에요? 나무 둥치, 밑둥치. 나무 둥치, 밑둥치. 네, 예. 그래서 불쑥불쑥 들어와요. 와서 뭐 그런 이야기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거든요. 네.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어릴 적 추억 속에서 좀 고향 같은 네. 고향 만들기의 추억으로 고향 만들기처럼 남아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저희도 어릴 때 왜 마을에 누가 있었는데 그분 아저씨 놀러 가면은 뭐 늘 사탕을 줬어. 아니면 그분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들려줬어. 이런 게 네.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창신동에 아이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아트 브릿지가 있어서 우리가 연극을 했어. 우리가 아트 브릿지가 있어서 들어가면 둥치 아저씨가 네. 나한테 이상한 연극 소품도 보여줬어. 향로도 보여주고 뭐 칼도 보여주고 네. 활도 보여주고 그랬어. 이런 이야기들을 좀 커서 네. 자연스럽게 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왜 둥치 아저씨라고 별명이 붙었나요? 제가 지은 별명입니다. 아, 본인이요. 그럼 왜요? 스스로, 네. 예. 스스로, 네. 왜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무 둥치, 네. 밑둥치처럼 이렇게 네. 좀 와서 좀 사람들이 편히 기댈 수 있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둥치라고 지었습니다. 네. 언제 지으셨어요? 좀 오래됐습니다. 한 직지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던가요? 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죠. 예,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아트브릿지 신현길 대표님과 함께 문화로 지역 살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문화와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요. 자녀뿐 아니라 부모님들도 한번 도시 지역 재생가로 활동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로 레시피 백선기였습니다.